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53화 장안 돌아온 성문 1 장안성 남문 바깥 3명의 사내가 누더기 같은 옷차림으로 마치 거린처럼 보이는 몰골로 성문 아래에 도착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인 그녀만 홀로 온전한 모습. 역시 사마에는 천하 미인이 아니던가. 하지만 이 천하 미인은 왠지 얼굴빛이 어두웠다. 곽부가 다시 묻는다. 형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관이요? 아니면 그 옛날 찻방? 유성문은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우선 우리의 일행 중 사마세가의 장중복이 있으니 장안에서 제일 유명한 객점으로 간다. 이꼴로요. 사자철문은 청해에서 유명한 무가가 아니더냐? 벼런이 있는 숙소를 잡고 그곳에서 포목점의 점주를 불러서 옷들을 새로 주문하자. 이크? 내 금자가 오늘도 출장 나가게 생겼구나. 곽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형님, 이 꼴로 객점 들어가면 손님들과 점소이들이 우리를 막아설 거요. 우리는 관부로 쫓겨날 거요. 팽원이 툭 한마디 덧붙였다. 곽 형님, 사람이 뭐 그렇게 짜요? 돈을 써야 돈을 불러오는 것이라오. 곽부가 발끈했다. 야! 내가 제독 형님을 찾아 3년간 개고생한 것도 모자라 내 피 같은 돈을 미소 짓고 쓰란 말이냐? 그러나 유성문은 조용히 말했다. 곧 장안의 모든 정보는 우리 머문 처소를 향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정비하고 암천 찻방 여기서 모든 걸 시작한다. 그 말과 동시에 세 사람은 성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은 묵직하게 닫혔고 그 순간부터 장안은 그들의 무대가 되었다. 장안성 성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순간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 하나가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한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꿈이냐 생시냐? 여기가 장안이란 말이지. 흐흐, 여기가 정말 장안이란 말이지. 곽부의 눈이 감격의 눈빛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개고생하고 드디어 이곳에 당도했더란 말인가? 형님과 5년 전 이곳에서 가배를 마신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곽부는 감격에 찬 눈빛으로 성내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자신의 찢어진 도포자락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어째 우린 늘 이 꼴이냐? 그 옆에서 사마에는 아무 말 없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걷고 있었다. 그 맑고 투명한 눈동자엔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어느 사람보다도 단정하고 기품이 있었다. 또한 아름답기까지. 찢긴 도포, 피 묻은 허리띠, 상처로 얼룩진 손등. 하지만 누구 하나 낙오되거나 뒤처지는 이는 없었다. 운의 객잔이다. 유성문이 말했다. 사마이가 고개를 들었다. 운의 객잔. 기억해요. 장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객잔 중 하나. 후원의 아름다운 벼런까지 딸린 곳이죠.
맞아. 예전엔 황족이 장기 투숙하던 곳이지. 지금은 무림맹 출신 상인이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쉴 곳으로는 딱 그만이지. 운해객잔. 장안 북서쪽 연꽃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부지에 자리한 이곳은 장안 제1의 상급 객잔이었다. 낡은 것은 낡은 대로의 운치가 넘쳤고 수선된 자리마다 고도로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깃들어 있었다. 나으리, 이런 행색으론 입실이 곤란하옵니다. 문 앞에서 점소이가 입술을 실룩였다. 사마이가 나서려 하자 곽부가 먼저 앞으로 걸어 나섰다. 그는 품 안에서 작고 낡은 옥패를 꺼내 보였다. 옥빛이 은은하게 퍼졌다. 점소이의 얼굴빛이 삽시간에 달라졌다. 이건 사자철문에 모두 생김새와 차림은 개방의 무리 같은데. 이놈! 당장 주인을 불러라. 아니었고 말고요. 방은 후원별원으로 곧장 안내하겠습니다. 뜨뜻한 물도 준비하겠나이다. 점소이는 개눈 감추듯 사라졌고, 하하, 점소이도 신법을 배웠던가. 장안의 명소 운해객잔 후원별원. 운해객잔 본체보다 더 깊숙한 곳. 연목과 괴석이 교차하는 조용한 정원 속. 거기엔 작은 누각과 별채들이 즐비하고 사방을 감싼 장죽숲, 그리고 따로 아름다운 별채 3칸이 오롯이 존재했다. 곽부는 도착하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땅에 쓰러졌다. 오, 드디어 사람 사는 데 왔다. 그가 땅을 부여잡고 울부짖자 팽원이 쿡 찔렀다. 울긴 왜 울어요? 그대는 몰라. 지난달 흑인들의 추격, 동신맹의 미행, 살수의 매복, 다리 부러진 치마차에다. 곽부가 손가락을 치켜들며 외쳤다. 난 그동안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단 말이야. 마을 어귀마다 통행새, 염탐꾼, 숙소는 헛간. 내 고귀한 인생은 어디 갔어? 사마이가 문득 작게 웃었다. 호호호호. 그래도 장안까지 왔으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유성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구름을 머금고 있었다. 맞아. 여기서 모든 걸 다시 꿰어야 해. 그 시각 객잔 아래 골목 어귀. 어둠 속에 2명의 인형이 나타났다. 그들은 운해객잔의 후원 너머를 은밀히 바라보다가 이내 사라졌다. 장안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전하는 신호 같았다. 별원 안. 포목점에서 도착한 옷가지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색, 회색, 짙은 감색의 도포. 그중 곽부가 덥석 잡아든 것은 기묘하게도 노란 배자. 이건 뭐야? 웬 미친 색깔이야? 형님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팽원이 툭 던지듯 말했다. 곽부는 황급히 내려놓고 말했다. 내 금자야. 이 배자값이 내 돈 3분의 1이잖아. 유성문은 가볍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 내 금자 여기선 금보다 더 빛날 거니까.
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장안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운해객잔의 후원에 조용한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그 바람 속 누군가의 속삭임이 흘렀다. 경천애인. 그 이름 다시 떠오르겠군. 장안은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문, 사마의, 팽원, 곽부, 그들의 귀로는 점점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더란 말인가? 운해객잔 별원의 저녁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바람은 대숲 사이를 비집고 불어와 청아한 주겹 소리를 냈고 연못 위로는 어스름한 달빛이 잔잔하게 드리워졌다. 그 넓은 별원 한복판 간이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장안의 인류 요리사들이 손수 만든 것으로 보였다. 진한 육수의 사골탕, 매콤한 해초볶음, 황실에서나 맛볼 수 있는 홍소육, 그 외에도 채소 장아찌와 전복을 곁들인 찹쌀죽까지. 하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곽부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내가 이 맛에 사는 거지. 형님, 팽원. 자, 이 고기 좀 봐요. 완전히 녹아요. 혀에 얹자마자 녹는다니까. 그는 거의 미친 듯한 눈빛으로 홍소육을 한 입에 집어넣더니 마치 고행 끝에 극락을 본 승려처럼 감탄사를 연달아 터뜨렸다. 으허. 이건 내 인생 최고의 고기야. 그는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손으로 갈비를 잡아 뜯기 시작했다. 살점은 입가에 묻고 양념은 도포에 찢어진 소매를 타고 뚝뚝 떨어졌다. 팽원이 이 모습을 보며 경악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곽 형님, 제발 젓가락 좀 쓰세요. 무슨 우리가 남만에 사는 야만인입니까? 야,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흑인 놈들한테 쫓길 때 먹었던 거라고는 말려 죽은 메뚜기 한 마리였다고. 곽부는 다시 갈비를 통째로 입에 밀어 넣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헛기침하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쿨럭 콜록. 형님, 괜찮으세요? 팽원이 놀라서 등을 두드리자 곽부는 턱을 세우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살았다. 휴, 죽은 줄 알았네. 갈비는 내 목숨과 같다고. 사마이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리며 젓가락을 들었다. 그래도 이 고생 끝에 이렇게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밤이에요. 식탁 위엔 평온이 깃든 듯했다. 유성문의 일행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평안이 한순간에 만끽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콰직. 어디선가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유성문의 손이 허리춤으로 내려갔다. 곧바로 문 바깥에서 조용한 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성문을 보던 사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 느낌 살기입니다. 팽원이 조용히 일어섰고 곽부도 갈비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뚜벅. 한여복을 입은 여인이 다과를 든 쟁반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기분 좋지 않은 기운으로 무장된 이들에게 느껴지는 낯설지 않은 기척이었다. 유성문이 말했다. 놔둬. 하녀는 조용히 상위에 다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감정도 목적도 없는 그저 명령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은 눈. 팽원이 손에 쥐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딱 부러뜨렸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명의 점소이가 은밀히 벽 뒤에서 튀어나오며 공중을 박차회전하며 유성문을 향해 칼을 내질렀다. 죽어라! 쾅! 그러나 유성문은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틀며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 2개로 그 칼날을 막았다. 엄청난 내공이 반동으로 퍼지며 책상이 갈라졌고 천장에서 매달린 등이 땅으로 쏟아졌다. 흑인의 잔당인가 동인의 살수인가. 그는 중얼거리며 손을 휘둘렀다. 그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망토처럼 휘날린 검은 소매 끝에서 날카로운 기류가 발사되며 살수의 몸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피가 뿜어졌다. 다른 하녀 차림의 살수가 쟁반 속에서 독침을 뽑아 사마에게 내질렀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사마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다. 당신 죽고 싶지는 않겠지. 팟! 그녀는 공중에서 반어를 그리듯 한 바퀴를 돌며 살수의 뒤통수에 정확히 일격을 가했다. 팍! 살수는 벽을 뚫고 튕겨나가 연못에 빠졌다. 곽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은 갈비를 내려놓았다. 야, 나 아직 덜 먹었는데. 그는 양념이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아댔다. 제발 이러지들 말자. 이제야 좀 음식다운 음식을 먹는 거라고. 그러고는 입가에 고기를 쓸어내며 외쳤다. 제길. 형님, 나도 한 놈 맞습니다. 곽부는 등 뒤에서 몰래 접근하던 한 살수를 향해 식탁을 그대로 들어 올려 던졌다. 식탁이 살수를 강타하며 박살났고 곽부는 그대로 주방 칼을 들고 덤볐다. 또한 그는 커다란 덩치에도 불구하고 제비처럼 도약하며 신법을 전개해 튀어나갔다. 우리 성님 밥 먹을 때 방해하는 놈은 반쯤은 죽여야 맞거든. 팽원은 이미 칼을 꺼낸 상태였다. 그는 살수 2명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정교한 도술로 둘을 동시에 상대했다. 한 명의 목덜미를 베고 다른 한 명의 팔에 깊은 상처를 내며 잔혹하지만 유연한 칼춤을 춰댔다. 이에 살수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역시 팽가의 예술 같은 도법이란 말인가. 물러서라! 젠장! 전원 후퇴하라!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남은 살수들은 일사불란하게 창밖으로 몸을 날리며 철수했다. 유성문은 천천히 그 자리에 일어섰다. 그의 검 끝에서 핏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이제야 확실해졌군. 사마해가 물었다. 동인의 잔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저 눈빛.
기계처럼 주입된 암살법, 그리고 동시에 외부 정보의 누설까지도. 팽원이 한숨을 쉬며 칼을 닦았다. 우리가 긴장을 완벽하게 풀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곽부는 넋이 나간 얼굴로 망가진 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썩을 내 홍소육, 내 마지막 고기. 난 또 망했어. 유성문은 창가로 다가가 달빛 아래 장안의 지붕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이요. 끝이 될 것이다. 장하는 곳 피로 물들게 될 것이 분명하군. 그의 말과 함께 멀리서 장안 북문 쪽으로 흉흉한 불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에게 매우 익숙한 경천애인의 이름을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